안녕하세요. 또로치 선생님이에요. 자, 이번 시간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이제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이제 또린이들 단톡방.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해요. 시험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여러 번 떨어지시는 분들,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습니다. 왜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자격증을 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.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보통 미용학원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근데 뭐 학원에서 보면 뭐 그냥 쉽게 취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, 어떤 분들은 막 한 5번, 6번, 많게는 10번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고, 어떤 분들은 뭐 한 4개월, 5개월 만에 취득하시는 분들, 어떤 분들은 또 막 1년, 2년 이렇게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뭐 학원 다니시면 뭐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많이 보시죠. 근데 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어렵게 느끼는 분들은 왜 어렵게 느낄까? 라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거든요. 이제 미용사 시험은 조금 이상하게도 뭐 다른 뭐 실기 시험도 어느 정도 그럴 수도 있지만, 뭐 각 지역마다 뭐 조금씩 뭐 시험 진행 방식도 다르고, 아니면은 뭐 심사위원마다 뭐 심사위원의 성향마다 뭐 점수도 조금씩 뭐 다르게 측정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심사위원 때문에 아니면 뭐 어디 지역이라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질지도 모른다라는 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, 뭐 물론 이런 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누누이 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, 이제 우리가 보는 시험은 이제 만점에서 시작을 해서 감점이 되는 형식으로 이게 진행된다는 점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.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내가 첫 시험은 실수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58점으로 떨어졌어요. 예를 들어서.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내가 저번 시험보다 실수를 적게 한 것 같은데 55점으로 떨어졌어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이제 심사위원도 사람인지라 내가 실수하는 거를 하나하나 다 잡아내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내가 첫 시험에는 실수를 많이 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못 봐서 그걸 감점을 못 준 걸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심사위원의 성향이 조금 뭐 관대하다고 해야 되나? 약간 이렇게 좀 그러신 분들이라서 그냥 뭐 사소한 실수까지 뭐 다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. 근데 두 번째 시험에서는 내가 실수하는 거 하나를 다 지켜봤거나, 그래서 그게 다 감점이 당했거나, 아니면 심사위원들의 그 성향이 좀 깐깐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들을 막 다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뭐 이렇게 시험 점수가 더 낮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작던 크던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심사위원들 눈에 안 띄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물론 첫 번째로는 실수를 안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우리가 사람이니까 뭐 긴장하거나 뭐 이래서 뭐 실수할 수는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눈에 안 띄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기 전까지 모든 과목을 다 열심히 하고 시험장 가시겠죠? 각 과목별로 시간도 나오고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 자세도 잘 연습했다고 가정하고, 그래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. 물론 그런 것들은 내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 있죠.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, 이제 심사위원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한 70점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에요. 그러면 이런 친구들은 내가 뭐 사소한 실수 몇 가지 한다고 뭐 불합격 하진 않아요. 그런 친구들은. 왜? 이미 나는 내 실력 기본 베이스가 70점대이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서 뭐 한 2, 3점 깎인다고 해서 내가 뭐 떨어지거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질 않아요.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. 근데 만약에 내 실력이 뭐 심사위원들 기준에서 60점 초반대 실력이에요. 그럼 말이 달라져요. 그런 분들은 사소한 실력 하나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와인딩, 드라이는 잘하는데 다른 과목들이 조금 미숙하거나, 아니면 전체적으로 모양은 예쁘게 나오는데 과정이 불안하거나, 이런 것들, 이런 분들은 보통 보면 60점 초반대,
이제 그 정도의 실력이라고 보거든요. 이제 그런 분들은 뭐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합격 불합격을 하겠죠. 이제 이런 분들은 시험장에서 내가 실수했을 때 어떤 그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요령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고 그냥 가서 막 두리번거리고 한다면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.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. 내가 시험장 가서 다 완벽하게 할 수 있으면 상관없는데 분명하게 생각지도 못하는 실수들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연습할 때 보통 보면 그 결과만 놓고 평가를 하려고 하거든요. 결과만 놓고 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. 잘했죠? 못했죠? 이런 것만 보고 하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고 숙련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숙련도 있게 하나 자세 등은 얼마나 내가 그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프로페셔널하게 하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뭐 위생 점수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체크해가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시험에 임박하신 분들일수록 뭐 평소 연습할 때 막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모양하고 뭐 시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경 써 주셔야 70점대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험 보는 요령도 중요하고 본인이 가진 그 어떤 재료들 있잖아요. 미용 재료들도 어느 정도 영향은 다 미쳐요. 그리고 60점 초반대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은 시험장에서 무조건 운이 필요해요. 운이. 내가 실수하지 않을 운, 실수했을 때 안 걸릴 운,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. 안 그러면 그분들은 뭐 물론 실수를 안 해서 그냥 합격하면 되겠지만 분명하게 사소한 실수 한두 가지씩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첫 시험이면 특히나. 뭐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시험 봐도 내가 전 시험에서 실수하지 않았던 거 할 수 있어요. 그런 실수들 막 생각지도 못한 실수들이 나오거든. 그러니까 60점 초반대 사람들은 그런 실수 때문에 뭐 58.9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은 시험을 운에 맡기지 마세요. 뭐 심사위원이 어땠다, 뭐 내 지역이 어땠다, 뭐 이런 뭐 그런 지역에서 그런 심사위원들한테도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나를 그 정도로 끌어올리셔야 돼요. 왜냐면 보세요.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시간, 돈, 뭐 많은 것들이 그 들어가잖아요. 정성들이.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학생들한테 말할 때 내가 어느 정도 한 뭐 70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60점 중반, 뭐 후반 이 정도까지 실력 끌어올린 뒤에 시험장에 가면 선생님 나 갔는데 이거 좀 실수했어요. 뭐 로또 하나 떨어뜨려서 실수했어요. 이래도 그 친구들은 시험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연습을 할 때 뭐 피나는 연습도 중요한데 연습을 할 때 집중력이 중요해. 집중력.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와인딩을 해. 그러면 그냥 매번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쪽 부분을 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일까? 아니면은 왜 이쪽 부분이 왜 이렇게 벌어지지?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슬라이스를 좀 덮겠다 해야 되나?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시는 게 중요해요. 그런 분들은 빨라. 확실히. 그렇고 뭐 학원 가서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라는 생각은 항상 버리시고요.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안 되는 부분들은 계속 생각하거나 아니면 강사님한테 물어보시거나 그게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리고 뭐 내가 시험장 가서 자연스럽게 대담하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실력을 끌어올리셔야 돼요. 뭔가 내가 가위질이 불안해. 그래서 심사위원 오면 막 바바바 떨려. 내가 이거 가위질이라 이거 잘 못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야. 이러면 운에 맡기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뭐 제 전자책에도 기술해 놨는데 시험장 가서 실수하더라도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이 있어요. 일단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앞에서도 실수를 했는데도 안 걸리면 감점을 안 당해요.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과 요령들도 필요해요. 이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0점 막 초반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요령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좀 더 올라가겠죠. 그쵸?
내가 61.2점으로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떤 실수를 했는데 내가 뭔가 거기서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뭐 2점, 3점이 감점돼 버리면 59점, 58점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러니까 제 책을 만약에 구매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시험장 가세요. 진짜 중요하니까요. 그리고 이제 노력, 제가 항상 학생들한테 하는 말, 노력의 기준을 절대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지 마세요.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. 나는 이 정도의 시간을 쏟았다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그게 중요한 것, 뭐 시간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개선하려는 의지. 그러니까 뭐 내가 선생님이 이런 자세 안 좋아, 저런 거 저렇게 이렇게 말했을 때 내 몸이 힘들거든요. 물론 연습할 때 그 시험장 가서 그대로 하는 그 자세랑 잡고 하는 게 힘들어요. 무릎도 아프고. 근데 얼마만큼 내가 그렇게 했냐에 따라서 시험장에서 내가 자연스러움이 나와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체크해 주시고요. 그러니까 우리 그 또린이 분들은 항상 방심하지 마시고 한 번의 합격 또는 돌아오는 시험에서 그냥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습득을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러니까 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뭐 제가 단톡방을 한번 제가 막 답글은 다 못 드리지만 이렇게 쭉 읽어보고 하면 뭐 지역 뭐 심사위원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뭐 제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실수해서 뭐 59점 8점으로 떨어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. 특히 이제 진짜 열받잖아요. 58.9점으로 떨어지시는 분들은 그 조금 사소한 거 실수 하나를 안 했거나 아니면 했더라도 심사위원한테 안 걸릴 수 있는 어떤 요령과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그분들은 다음 시험을 안 봐도 되고 그냥 60점으로 합격할 수도 있었는데, 그쵸? 근데 60점으로 합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높은 점수로 내가 합격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빠른 합격을 합니다. 아셨죠?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요. 네, 여기까지 또로치 선생님이었어요. 안녕.